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유튜브 켰는데 여기저기서 SMR이 대박이다. 원전주 지금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썸네일들 보니까 마음 급해지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차트 열어보고 뉴스케일 파워 검색해보고 난리 났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뉴스 쪼가리 몇 개 보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여러분 계좌 녹아내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투자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판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SMR이 뜬다. 이 정도 논리는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한 대학생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보라고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SMR이 진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SMR을 그냥 작게 만든 귀여운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 핵 잠수함 엔진대다가 육지에 박아놓은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작정하고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SMR이 열광하고 있지만 정작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에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줍니다. 특히 오늘 제가 후반부에 이야기할 핵연료 문제와 안보 이슈,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시한폭탄을 안고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왜 SMR이 단순한 에너지 테마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목숨 걸고 싸우는 패권 전쟁인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중간에 끄실 거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진짜 돈 벌고 싶은 분들만 남으세요. 자,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박살내고 가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형, SMR 그거 원래 1950년대부터 있던 기술 아니야?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기술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기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족보는 맞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투자 포인트가 아예 안 잡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 해군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성능 죽이죠. 30년 동안 연료 교체 안 해도 되고 출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몇 달을 버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대로 육상 발전소로 안 쓸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딱 두 가지 이유. 돈과 우라늄 때문입니다. 군용 원자로는요. 가성비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전쟁 터지면 이겨야 하잖아요. 적이 어뢰를 쏘고 폭내를 터뜨려도 견뎌야 하고 좁은 잠수함 안에서 폭발적인 출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뭘 쓰냐? 우라늄 235를 90% 이상 농축한 사실상 핵폭탄 원료를 씁니다. 이걸 육상에 깔아둔다?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이 그거 훔치려고 눈에 불을 켤 겁니다. IS 같은 테러 단체한테 핵무기 재료를 선물로 주는 꼴이죠. 그리고 가격이요? 항모형 원자로 하나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듭니다. 우리가 전기세 낼 때 국방비 내듯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상용 SMR입니다. 이건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경제성이 목표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서 단가를 낮추고 연료도 핵무기로 못 만드는 전홍축 우라늄을 써야 합니다. 즉 SMR은 군용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기술을 돈 냄새 나는 시장판 기술로 다운그레이드하고 최적화시킨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기술이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맞추고 규제를 통과해야 팔리는 상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SMR 판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서 여러분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딱 두 회사의 관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모르면 SMR 투자는 헛다리 짚는 겁니다. 뉴스케일 들어보셨죠? SMR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 까다롭다는 NRC 인증을 받은 유일한 회사죠. 근데 얘네가 최근에 프로젝트 하나 엎어졌다고 주가 박살나고 난리 났었죠. 미국 유타주에서 하려던 프로젝트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발전 단가가 안 맞으니까 취소된 겁니다. 이걸 보고 SMR 끝났네 거품이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하수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고수는 그 너머를 봅니다. 뉴스케일은 설계도를 그리는 두뇌입니다. SMR이라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전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그려놨어요. 근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쇳덩이를 두드려서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디는 원자로를 만드는 근육은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의 원전 제조 생태계,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쓰리마일 섬 사고 이후로 다 무너졌습니다. 공장 문 닫고 기술자들 은퇴하고 명맥이 끊겼어요. 그 근육 역할을 하는 게 전 세계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로 치면 뉴스케일은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고 두산은 TSMC 같은 파운드리라는 겁니다. 뉴스케일이 망하면 두산도 타격은 있겠지만 두산은 뉴스케일 말고도 엑스에너지 같은 다른 설계사들의 일감도 다 받아옵니다. 창원에 SMR 전용 공장 짓고 있고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SMR을 짓고 싶으면 싫든 좋든 창원 공장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두산의 망치질 없이는 설계도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 즉 해자입니다. 두산이 뉴스케일에 지분 투자를 1,000억 넘게 했죠. 이게 그냥 친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네 물건 독점으로 만들어줄게 대신 나랑만 해라는 전략적 동맹인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리스크가 하나 터집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알파 정보입니다. 바로 HALEU라는 연료 문제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HALEU,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 농축도가 5%에서 20% 사이인 우라늄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5% 미만짜리를 쓰는데 차세대 SMR들은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다 보니 이 HALEU를 써야 해요. 뉴스케일은 기존 연료를 쓰지만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4세대 SMR들은 다 이걸 써야 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게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을 보면 HALEU 100kg 정도만 있어도 기술적으로 히로시마 원폭 수준의 폭발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존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만들려면 엄청난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HALEU는 이미 농축도가 높아서 그 과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SMR을 수출하려고 하면 국제사회가 야 너네 이거 발전소 짓는 척하면서 핵무기 만들려는 거 아니지? 하고 엄청난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됩니다. 안보 리스크가 확 올라가는 거죠.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이게 더 골 때리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HALEU를 상업적으로 팔 수 있는 나라가 딱 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원자력 기술 최고라는 미국, 프랑스?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SMR, 즉 미래 에너지의 심장을 돌리려면 푸틴한테 가서 연료 좀 주세요 하고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이 러시아 제재한다고 난리쳤는데 정작 SMR 연료는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SMR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SMR 기술 좋다고 떠들어도 연료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입니다. 물론 미국도 발등에 불 떨어져서 부랴부랴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회사 통해서 공장 짓고 생산하려고 하는데 수요를 맞추려면 빨라야 2028년, 늦으면 2030년은 돼야 합니다. 그 사이에 공백기, 이걸 전문가들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연료를 못 구하면 SMR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판이 좀 보이십니까? SMR은 단순히 전기가 부족해서 짓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생긴 건 맞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 쓰다가 태양광으로는 비 오면 서버 꺼지니까 답이 없구나 깨닫고 SMR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이건 거슬 수 없는 대세입니다. 빅테크들이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목에는 경제성 입증이라는 과제와 러시아 의존 탈피라는 거대한 안보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든 이 공급망을 국산화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따돌리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중국도 지금 SMR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이 반도체에서 에너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MR 투자는요. 지금 당장 뉴스 보고 들어가는 단타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이 죽음의 계곡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누가 서방 세계의 유일한 제조기지 역할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설계 능력과 한국의 제조 능력이 합쳐지지 않으면 서방의 SMR은 종이호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뉴스케일에 올인했겠습니까? 단순 협력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라늄 공급망이라는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이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주가창만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거대한 흐름과 밸류체인을 보세요. HALEU 공급망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창원 공장에서 실제 모듈이 언제 출하되는지, 뉴스케일의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진짜 삽을 뜨는지 이런 팩트를 체크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남들 SMR 대박이다 외칠 때 우리는 냉정하게 그래서 연료는 어디서 가져올 건데 러시아산 안 쓰고 버틸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위 1% 투자자의 마인드셋입니다. SMR 분명 엄청난 기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함정도 깊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든 이야기 곱씹어 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